엄샛별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235동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 시작 전 지난 11월 28일 시흥 2동 금화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천구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 자리에서 엄중히 전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고 직후에도 여전히 해당 도로는 서울시 관리이므로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 안전 앞에서 관리 주체를 이유로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금화로는 지난 25년간 급경사, 역편 구배, 대형 차량 제동 문제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보수나 안내판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님에도 서울시는 근본적 구조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금천구 역시 시소관이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 제도적 권한 범위 안에서도 구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 통행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체계 구축,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금천구 자체 특별관리구역 지정,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함께하는 상시 안전협의체 구성 등, 즉 서울시가 구조 개선 공사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그 개선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바로 금천구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서울시와 금천구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번 사고를 마지막으로 사고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금천구의 변화가 주민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구정질의에서 금천구 체육회의 횡령 의혹, 이해충돌, 내부거래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 해결 방식과 2026년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반복될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특정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구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미숙 문화환경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속된 예산안부터 구정질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금천구 체육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조직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 자리는 주민에게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금천구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천구 체육회가 시작이 97년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지금의 금천구 체육회가 출범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은 기존의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어떤 형식상 아니면 예산 이런 거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아리 수준 됐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 민선 5기였죠. 그때 이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어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어떤 그 규격화된 제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회가 발족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16년에 금천구 체육회로 생활체육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건데요. 질문처럼. 그래서 이제 금천구 체육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실행해야 되는지 제가 정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관에 따르면 목적에는 말씀해주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여 우수한 경기자 양성이 목적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제4조 사업에는 금천구 선수 지도자 및 직장운동 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 연구 촉진, 금천구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금천구의 학교 체육 포함 전문 체육, 생활체육 진흥 및 연계 사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4가지를 포함하여서 금천구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수행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에 의무화된 사업이라는 걸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금천구 체육회는 생활체육 대회만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까지 포함한 지역 체육 생태계 전체를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의 핵심 기능인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영유아체육 등 체육 생태계 조성 예산이 지난 수년 동안 동결 또는 감액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이 2025년도 3,393만 원에서 2026년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0원입니다. 유아탁구 프로그램은 2025년 3,300만 원에서 26년도 전액 삭감되어서 역시 0원입니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 축구 교실은 2026년 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2025년도에 2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1천만 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예산은 2025년 9천만 원에서 2026년 4,500만 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은 2026년에는 증액이 없고 감액 삭감 일몰만 존재합니다. 반면 생활체육 중심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관이 명시한 금천구 체육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금천구에서 체육의 생태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왜 금천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청소년 관련 체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 청소년, 우리의 어떤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가돼야 된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도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여러 개의 사업들 중에는 보조 사업이 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같고요. 생활체육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된 어떤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계획 대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또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생활체육회가 지금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내년에 재정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선택과 집중에 미래 세대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가 없지만 예산 구조가 말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공모 사업이나 추경 등 다양한 재원 확보는 생활체육에서도 역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2026년 금천구 체육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체육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고 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 삭감 의견을 냈던 구청장기 대회 2억 5천, 협회장기 대회 9천만 원 등입니다. 국장님, 미래세대 체육 예산 줄었는데 생활체육 대회 운영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생활체육인들, 그러니까 체육회가 지금 주로 하는 기능, 여러 가지 어떤 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기능 중에서 사실 생활체육 분야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캐리어가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된 이유는 사실상 같은 예산이라도 앞으로 지금 그 생활체육인들의 증가하는 그 성향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됐지만 사실상 앞으로 생활체육에 진입되는 주민들의 그를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현행 유지 내지는 감소되는 차원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생활체육인 그 사업 중에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주민들을 더 유입시켜가지고 그 예산이 내실 있는 생활체육, 생활지능을 해서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내실 있는 체육 지능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구청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는 지난 7월 구정질의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 명의의 시상품 화한 1,200만 원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임원 또는 임원 가족업체와의 거래, 이해충돌이 의혹을 제가 제기했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정산 서류가 부재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위반한 혐의, 구정질의 후 자체 감사도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그 감사 결과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권고 그리고 환수 조치 들어가셨죠? 네, 했습니다. 네. 이런 비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내실 있는 체육회 운영대회 예산 2026년에 그대로 유지되었거든요. 국장님, 이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난번 존경하는 엄세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걸 계기로 해서 체육회의 보조금 사용, 또 기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체육회가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 내부의 어떤 저기가 체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엄색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체육회가 집행이 부적절했고 내부 거래가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성장시켜야 되고 개선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진흥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세출의 어떤 집행 항목별 명확하라든지 내부 거래가 제 어떤 정관과 다른 어떤 부적절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들어서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 집행부에서는 2026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부분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발언이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아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니면 50% 이상의 과감하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성과의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뭐 감사의 결과라든지 나온 게 없는 상황에 지금 생활체육만 유일하게 인사조치까지 들어간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시겠다라는 의지만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 내부에서 과연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정질의 이후 이사의 회의 내용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 금천구 체육회 이사의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구정질의와 내부감사 이후 체육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심각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지적, 그리고 내부 감사를 통해 환수금 400만 원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결과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사회 의결에 의거해서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반납 처리하는 걸로 의결됐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당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지출된 문제를 지금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비를 통해서 지출하게 된 걸 서면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저는 서면 결의를 진행해서 결론이 났다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체육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환수금 400만 원을 임원 회비가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자. 모자라면 임원들이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 안에서 처리하자.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다 같이 돕자라는 의견. 그럼 각자 자발적으로 걷어서 내는 거라고 하자 등. 이사회의 논의 구조는 재발 방지가 아니라 환수금 부담 주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또 사실 이제 체육회 자체가 의결을 하고 이사회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정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구청의 관리 감독 때문에 구청도 감사를 받으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또한 지금 앞서 얘기하신 생활체육회와 별개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시는 것도 구청의 책무입니다. 네, 구청의 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 감지 논의는 전혀 없고 환수금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만 있습니다. 국장님, 이사회가 환수금 400만 원을 누가 낼 것인가만 논의하고 왜 이런 위법 집행이 반복되었는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원 회비로 환수금을 해결하자라는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발언됐던 어떤 건건의 발언의 문제보다는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회 내부의 어떤 내부 통제 기능, 또 의결 사항, 안건, 그리고 관리 절차, 행정 절차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구청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교육이나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구청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되는 건건보다는 사실 제육회에서 의결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절차에 맞게 규정에 맞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행정 지도를 하고 그런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또 무겁게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그런 규정이 없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도 있고요. 갑질 행위 신고 및 피해도 있고요. 임원진에 관련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다 금천구 체육회에서 만든 자체 규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점을 과연 우리 국민분들께서 금천구와 금천구 체육회의 체육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체육회의 임원진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요. 국장님, 우선은 체육회 운영 시스템이 정관과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 구조가 회원 단체 지원과 직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육회 임원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임원은 지금 현재 정원은 45명이고요. 현원은 41명입니다. 네. 그중 부회장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부의장은 제가 15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나가셔서 13분이 된 걸로 우선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정관이 정한 임원 구성의 기준 또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고 왔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네. 사실 인원 숫자도 저희가 제5장 제25조 임원에 따르면은 22년도 부회장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원래 각 1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임원진 부회장단에서 전문체육인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있으신가요? 성함을 얘기 안 하셔도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전문 체육인이라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네, 전문 체육인이 네. 나가셨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 생활체육인은 당연히 많으시고 학교체육 인사 한 분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네.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진 체육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하고 원래는 임원 구조의 22년도까지는 특정 성별이 70% 못 넘도록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전 이거는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정관에서도 임의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 소수의 부회장 이사진에서 특정 종목 단체분들이 5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특정 초등학교 출신 분들도 다수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제 체육회의 인사 규정, 위원회 규정, 또 구성, 임원회,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죠. 그걸 지키고 준수해야 될 것도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체육회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민간 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은 있지만 민간 독립된 민간이거든요. 그럼 규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강압적으로 규제하고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독 방법을 모색을 해서 모색이 아니라 이미 규정은 있고요. 예, 있죠. 그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리 감독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선행되고 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저희 청장님께서 7월에도 비슷하게 해주셨거든요. 의원 한 명이 제기한 문제의식보다 그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을 또 다시 주민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믿어볼 겁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의 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회원 종목단체 지원을 심의하고도 있고,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보다 특정 임원들 중심의 운영 또는 절차적 하자가 반복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원 단체의 가입 승인 절차 오류가 있어서 번복을 반복하다가 가입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서로 지적하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이런 구조가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대로 담보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관 복무 규정, 갑질 예방 지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규 모두에서 직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과 제보에 따르면 회원단체 지원 구조 문제, 회계 정산 절차의 반복적 오류, 이해충돌 문제, 이러한 구조적 시스템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 징계, 책임부과 논의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은 알고 계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특정 어떤 개인의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거는 좀 위원님과의 견해는 다르고요.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적인 문제 플러스 거기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 이제 체육회와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의 기준이라든지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구정질이 앞뒤로 해고 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당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뒤에 다시 여쭤봤어요, 팀장님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관련된 서류가 있느냐. 왜냐하면 해고 조치는 인사위원회가 결정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 내용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왔던 발언,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 절차들, 저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 임원진의 행동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건, 인사위원회를 존중하고 금천구 체육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진 않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제가 구청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이번 건으로 해서 어떤 개인이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규정과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임원 구성과 운영이 정관을 따르지 않았고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내부적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체육회가 회원 종목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 체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족한, 거죠? 네,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체육회가 더 그 체육 진흥을 위해서 튼실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조를 바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한 금천구 체육의 여러 사안들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 체육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체육회 설립 목적은 학교 체육, 청소년 체육, 전문 체육, 생활 체육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예산 흐름과 회의록을 보면 미래 세대 체육은 축소되고 생활 체육 역시 공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진 구성의 편중과 특정 종목 중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정당한 지원을 기대하는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 분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된 문제들이 조직 전체의 책임 체계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내부 직원 한 명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점은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인사 절차의 정당성 면에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천구의 체육 생태계는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약 10,00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전문 체육을 준비하는 선수들, 그리고 금천구 전체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체육인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양한 세대의 구민이 기대하는 체육 정책의 기본 원칙에 맞게 지원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잡혀야 할 때입니다. 구청이 앞으로 체육회 운영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로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물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 앞두시고.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제 부결이 된 상황이고, 지난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입 방식이 부결되었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부결 절차 모두 계약구조, 재정, 공공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동일하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회 동의 이전에 사전 협의 또는 사실상 협약이 진행된 정황을 제가 계속 지난 복지건설회 상임위 때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사전 논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실까요? 사전 협의와 관련한 문서는 따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었고요. 의회 동의 이전이요. 의회 동의 이전에 네. 협약서 다 쓰셨죠? 협약서 체결하시고 계약서 네. 체결하시고 예. 그렇죠? 네. 그 자료 저한테 다 주셨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두 차례 부결이 되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절차상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한 후에 그 흠결을 치유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초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5년 연말이 다 돼서 진행하시는 점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결국 바뀌지 않고 동의 절차, 전에 계약서와 좀 협약서가 그대로 올라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변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네. 협약서는 24년 12월에 작성이 됐고요. 그럼 동의를 받고 협약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서도 다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예, 이제 절차도 사실은 그 절차,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 그 자문을 통했을 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진행을 했었는데 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사항이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또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사항이다라고 문서로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4월부터 이제 구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의를 받으시고 지금 작성해 주신 기부서나 기부협약이나 계약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일부 내용에는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금천구에 기부하고자 기부 체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부 체납 약정을 체결해왔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과는 다르게 또 계약서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내용 제가 이번 복권이 심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갖고 계세요, 지금 그 계약서 자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계약서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권한들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개발 계획까지? 네, 기억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의원님 가능하시다면 그 문항을 조금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는 서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해드려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도 이 그러면- 자료를 챙기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부지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24만 제곱미터, 약 24만 제곱미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협약이 돼 있고요. 그 전에 또 제3의 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공원 방문자 센터라고 그 건립을 해서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부지와 그리고 주차장과 그런 제반 관련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또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 있고 희망의 숲은 주민들이 야영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사유지에 건물을 짓는데 그 희망의 숲과 바로 인접해서 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지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지 사용 제공해주고 또 저희가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문항입니다. 제가 문항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후 계약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공원시설 조성 관련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문화센터 건립 시 무상사용 승인자인 해당 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네.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계획 설계 시공 추진 상황까지 공유하는 거는 그 외에도 하지 않으시는 거를 하시겠다는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문제되는 건 이 문화센터는 제가 초창기 남서울 희망의 숲에 대한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시장님 면담을 이 해당 교회에서 했을 때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무상 사용해 줄 테니 문화센터를 지어달라. 근데 왜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구청 저희 금천구 계약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계약서나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도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는 걸 명시할 수도 있고 무상 사용 동의나 기부 조건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논의하신 겁니까? 어떤 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용도를 협의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불가하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얘기했습니다. 불가하는데 계약서를 쓰세요? 자, 계약서에 근데 도장을 제가 찍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금 오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에 문화공원 방문자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같을 수 있고요. 이 운영권을 달라는 내용이 면담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권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은 문화공원 방문자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름만 바뀐 채 같은 형식이 들어오고 결국 조건부 기부나 조건부 무상 사용에 대한 협약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구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상식적인 범위에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시흥삼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금천구 주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반이 지속되는 갈등 상황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정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남서울 희망의 숲을 추진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의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게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까지 원점으로 재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구정질의 짧게 진행드렸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절차상 저희가 간과하고 흥결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사업의 출발점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자연공원을 제공하고자 야영장과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네, 절차상 수고하셨습니다. 흥결은 조금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이 사소한 판단이나 이 절차상의 흠결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